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7월 9일 오전 11시 30분입니다. 어제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안한 일종의 절충안을 즉각 거부를 했습니다. 즉 윤 총장의 절충안은 서울 고등검사장이 수사본부장이 되어가지고 지금 편파 수사 시비를 벌리고 시비 대상이 되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수사팀을 포함해서 별도의 특별수사본부를 만들어서 조사를 한다. 이른바 금은유착 또는 권은유착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리고 자신은 수사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결과만 보고받겠다, 이렇게 절충안을 제시를 했는데 즉각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오늘 대검찰청은 서울중앙지검에 총장 지휘권이 상실되었으니 중앙지검이 책임지고 채널A 사건을 자체 수사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수사 지휘권 박탈은,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추미애 법무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을 해가지고 검찰이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의 수사에 손을 대지 마라 라고 지시한 겁니다. 이것은 형성적 처분으로서 쟁송 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지휘권 상실이라는 상태가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뭐 법적 용어를 사용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중앙지검이 자체 수사해야 하게 되며 이 같은 사실을 중앙지검에 통보했다고 대검이 밝혔는데, 형성적 처분이라는 것은 별도 처분이 없이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처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법무장관이 직접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수사를 지휘한 것하고 같은 아주 희한한 지금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추 장관이 최후 통첩 시한을 설정한 오늘 오전 10시까지 우리의 추가 입장은 없다. 따라서 수사는 서울중앙지검이 해야 되는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한 검찰과 법무부 사이의 이 권한을 놓고 법적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권한 쟁송 사안이라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이게 소송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법무부와 검찰이 권한이 어디에 있느냐를 두고, 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갈지 그냥 가만히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오늘 이런 이야기를 했네요. 장관의 지휘권 발동 이후 법무부로부터 서울 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독립수사본부 설치 제안을 받았고 이를 전폭 수용했으며 어제 법무부로부터 공개 건의해달라는 요청까지 받았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완전히 뒤통수를 맞았다 하면서 격앙된 분위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법무부와 검찰 사이에서 고검장 지휘하의 독립수사본부를 만드는 식으로 절충안이 성립이 되었고, 그것을 언론에 공개적으로 발표해달라고 법무부에서 검찰에 요구를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추미애 법무장관이 들어서서 원한대로 하라고 즉각 거부를 하니까 이게 약속을 어긴 게 아니냐 해가지고 조선일보와 통화한 어떤 대검 관계자는 뒤통수를 때렸다. 일국의 법무장관이 이렇게 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해결망측한 돌발 행위라는 비판을 적나라하게 했다고 합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검찰 일각에서는 추 장관이 합의를 뒤집은 것은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황희석 최고위원 등 채널A 기자의 취재를 유도했다는 공작 의혹의 당사자들이
압박했기 때문이라는 말이 검찰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7시 52분 법무부 알림이란 제목으로 추 장관의 거부 입장을 기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오후 5시 55분쯤 최강욱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무부 알림이란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조국 백서 작성 관계자들의 페이스북에도 똑같은 법무부 알림 글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이는 법무부의 추 장관 메시지 가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는 가안이 최 대표를 비롯한 특정 관계자들에게 사전 유출된 정황으로 해석되어 가지고 논란이 일자 최 대표는 30여 분 만에 글을 삭제했다. 그러니까 이 최강욱 이 사람은 채널 A 기자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누구와 이렇게 모의를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 사람이 추 장관을 압박을 해가지고 법무부 검찰이 합의한 것을 뒤집도록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시각을 검찰이 갖고 있다는 겁니다. 검찰이 물론 확인되지 않는 사실이지만 그런 시각을 검찰이 갖고 있다. 자, 그렇다면은 문제는 그래서 어떤 대검 간부는 이건 사기꾼이냐 하고 법무부에 불만을 토로했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사안은 너무나 작습니다. 첫째, 이것은 70몇 년 만에 처음으로 두 번째로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수사 지휘권을 발동할 할 만한 사안이 절대 아니에요. 그 관계되는 사람은 검사장 한 사람과 채널 A 기자고 두 사람이 공모를 해가지고 여당에 불리한 취재를 하도록 모의를 하는 과정에서 취재원을 압박을 했다 하는 게 이 검찰 수사의 전체 요지고 적용되는 범죄 혐의는 강요미수라는 건데 이 강요미수는 적용되는 예도 거의 없고 이게 유죄로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기자가 끈질기게 취재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것을 강요미수라고 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기자의 영역이 매우 축소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드러난 걸로는 이 윤석열 총장의 측근인 어떤 검사장의 역할은 전혀 없어요. 다만 채널 A 기자가 그 검사장을 찾아가서 만나가지고 한 15분 정도 대화한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무리하게 이렇게 엮으려고 하는 게 이제 들통날 지경입니다. 그러니까 정권의 말을 잘 듣는 이승윤 서울중앙지검을 통해서 이 수사를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피해자일 수가 있는 검사장과 기자를 상대로 한 지금 수사만 진행하고 있고 이 공작 혐의를 받고 있는 지모라는 제보자, MBC 그리고 최강욱 이런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하지 않으니까 윤 총장이 나서가지고 공정하게 수사를 하라고 했더니 법무장관이 끼어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수사하도록 내버려두라. 간섭하지 마라. 즉 이건 뭐냐 하면은 편파 수사를 하는 것을 방치하라. 방임하라. 내버려두라.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건 뭐냐? 거꾸로 뒤집으면은 공정한 수사를 하면은 추미애를 비롯한 이 정권이 낭패를 한다는 거죠. 공정한 수사를 하면은 되말려 버린다. 이게 금은유착이 아니라 권력과 MBC 그리고 몇 사람의 수상한 인물이 공모를 해가지고 과거에 김대업 사기 같은 행각을 벌린 것으로 들통이 날 것이다. 그러면 치명적 상처를 받는다. 그러니까 추미애가 앞장서 가지고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막아라. 진실을 밝히려면 공정한 수사를 해야 됩니다. 공정한 수사를 하려면 지금 서울중앙지검이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서울중앙지검이 수사를 하도록 해가지고 편파적 수사를 해서 처리를 하라.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검찰청 법도 위반하고 그러니까 추미애 법무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을 하면서 명백히 이거는 법률 위반입니다. 왜냐하면 검찰총장의 직무를 일부 정지시키는 거예요. 그런 것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어떤 법에도 검찰총장이 부하를 지휘하는 것을 법무장관이 들어서서 하지 말라고 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헌법에도 없고 검찰청 법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추미애 장관의 직권남용입니다. 직권남용은 할 의무가 없는 일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할 의무가 없는 일을 강제로 하도록 하는 겁니다. 직권남용에 딱 해당됩니다. 수사 대상이죠, 사실은. 권한쟁송 대상이기도 하지만은 수사 대상인 게 고검 검사장, 지검 검사장들이 거의 일치된 견해로 이것은 추미애 장관의 수사 지휘권 행사는 법률에 위반된다라고 했어요. 우리나라 최고 수사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직권남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직권남용이니까 수사를 해야 됩니다. 검찰이 수사할 수가 있습니다. 인지수사, 고발받지 않아도 인지수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사태가 흘러가는 것은 일단 윤석열 총장이 그것을 자기가 가만히 뭐 별도 행동을 하지 않으면은 오늘부터 이제 서울중앙지검이 수사를 하게 됩니다. 편파 수사를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 공이 이제 서울중앙지검으로 넘어왔는데 그 수사를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정권 입맛에 맞춰주려면은 조작을 하고 고문도 하고 뭘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상대는 기자이고 검사장입니다. 무리한 수사가 될까요? 될지 모르죠. 될지 모르는데 그 과정에서 또 문제가 터질 겁니다. 이미 채널A 기자는 외부 사람으로 구성되는 뭐 수사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소집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외부의 견제를 받겠다는 거죠. 견제를 요청을 한 거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인데 이렇게 해서 수사 자체가 앞으로 복잡해질 겁니다. 자, 수사 결론을 내렸을 때 그러면은 사람들이 공정한 수사를 했다고 납득할 것이냐? 납득할 것이냐? 그럼 공정한 수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불러도 오지 않는다는 희한한 제보자, 지뭐라는 사람도 불러서 조사를 해야 되고 등등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과연 그 결과가 이 정권이 바라는 대로 나올 거냐? 결과가 바라는 대로 나왔다고 한들 그게 국민이 믿겠느냐? 그럼 결말은 어떻게 되느냐? 결말은 이 정권에 타격이 되는 쪽으로 결말이 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언론의 자유가 옛날 같지 않고 그러면 누가 서울중앙지검을 견제할 거냐? 지금은 내부적으로는 견제가 없습니다. 다만 야당의 견제가 있고 언론의 견제가 있고 본 검사장과 채널A 기자 두 사람의 자구 노력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언론계 또는 검찰 내부의 응원, 그 응원이라는 것은 두 사람을 응원한다는 게 아니라 법치를 응원하는 거죠. 지금 법치 파괴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은 결과는 승부는 이 정권이 바라는 방향으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훨씬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윤석열 총장은 정권으로부터 몰리고 있지만은 그래도 법치와 진실편에 서 있는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럴 때는 역시 국민들이 두 눈에 불을 켜고 지켜보면서 말하고 글을 쓰고 해가지고 성원을 보내야 됩니다. 진실편에 쓴 사람들에게 성원을 보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